교수님, 꿈돌이 아니야? 28년 만에 지구에 왔더니 왜 날씨가 1993년대보다 더 더운 것 같죠? 우리 지구가 요즘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더워지는 이유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40만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실가스라면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온실력 기능을 하는 이런 가스들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축적이 돼서 우리 지구를 점점 덮이고 있단다. 그래서 오랜만에 지구 왔을 텐데 점점 더 더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워질 것 같아. 우리 인간이 뭔가 하지 않으면. 더 더워진 게 사실이라고요? 어휴, 우리 행성도 사막 행성이라 더운 거 싫은데 지구도 그렇다니 어떡하죠? 우리 인간들이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지금까지 많이 배출했는데, 앞으로 인간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나 또 원자력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은, 그리고 이런 화석연료를 대체해 나간다면은 앞으로 온실가스가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또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어. 아하,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이 궁금해요. 알려줘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이정익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방금 꿈돌이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지금 사실 40만 년 만에 경험하는 이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서 있는 길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원자력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고, 또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원자력이 비타민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30년 대한민국을 잠깐 그려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에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아주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의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전 세계 기후 위기를 싸우는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기여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반길만한 일이지만, 기후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과 풍력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 태양광과 풍력이 기상에 따라서 또는 기후에 따라서 이 생산하는 전력량이 계속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변동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30년에 우리가 지금 목표한 것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를 만약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대를 시킨다면은 전 1년 중에 적어도 한 4분의 1 이상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20기가와트아워면은 사실은 전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1시간 동안 생산하는 만큼의 엄청난 에너지량인데, 그만큼의 에너지가 사실은 초과로 생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과로 생산되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초과로 생산됐을 때 그걸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은 거꾸로 전력망이 아주 불안정해져서 정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은 사실은 전력량이 부족할 때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전력 과잉 공급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생길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과잉 공급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하는 데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는 여러 사례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잉 공급이 일어나는 경우, 또는 재생에너지가 어떤 기상 변화로 인해서 과소 공급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점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그 과소 공급이나 과잉 공급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우리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배터리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가스터빈을 지금 활용하는 기술로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재생에너지 양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또는 가스터빈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에너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과소 공급이나 과잉 공급, 즉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3의 우리의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제3의 기술에 우리가 원자력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은 한 1기가와트급, 1000메가와트급의 아주 큰 발전소를 지어서 우리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면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원자력 원전은 사실은 작은 용량의 원자력 발전소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의 이 과소 공급과 과잉 공급을 보완을 해주는 역할, 즉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여서 1000메가와트의 아주 큰 전력을 생산을 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큰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다 보니 그 안에 이제 장전되어 있는 해결량도 많고 우리가 냉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도 많이 소비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갈 경우에는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전을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이라 하는데 출력이 줄어들므로 해서 사실은 원자로 하나당 우리가 장전되어 있는 해결료량이 줄어서 사실은 방사능 물질 전체 그 장전량이 줄어들어서 안전성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냉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자연적인 냉각,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동 냉각 방식을 선택을 해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보다 안전성이 극대화되는 이런 그 원자력 기술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형 모듈 원전의 가장 큰 장점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났을 때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의 과소 공급과 과잉 공급을 이제 밸런싱을 해주는 이런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계를 해서 기존의 대형 원전이 그 대형 원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더불어 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해주면서 균형을 잡힌 전력망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기술이 이 소형 모듈 원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뿐만 아니라 훨씬 더 용량이 작은 마이크로 모듈 원전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마이크로 모듈 원전이나 소형 모듈 원전이 개발이 된다면은 전력망의 안전성은 극대화되면서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잘 보급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저희들이 그 영어로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SM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SMR은 미국에서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를 본따서 가디언스 오브 더 그리드라고 부를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늘어났을 때 과소 공급 또는 과잉 공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력망의 불안정성을 이 소형 모듈 원전 SMR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SMR은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제 노후화돼서 우리가 대체해야 되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되게 많은데 이것들을 사실은 SMR이 대체를 해나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에너지 문제를 봤을 때 전력 문제만큼 또 중요한 게 이 공장에 열을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열을 공급하는데도 이 SMR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물이 부족한 국가에 해수를 담수화하는데 이 SMR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소 경제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소 생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서 지역이나 오지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도 SMR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은 사실은 기존의 대형 원전이 할 수 없었던 또는 다른 에너지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기술 영역에 또는 에너지가 필요한 영역에 이 SMR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전력망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급이나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도 안정성을 가져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R은 이렇게 상당히 응용 분야도 넓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70여 종의 다양한 SMR들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모두 다 SMR 개발에 아주 적극적이고 미래에 이 SMR들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력망의 안정성,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증가를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MR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몇 가지 좀 우리가 괄목할 만한 SMR 개발 현황에 대해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이제 그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 SMR이 있습니다. 이 SMR은 지금 이 슬라이드 상에서
소형 SMR이 지금 뉴스케일인데 기존의 대형 원전과 매우 다르게 이 원자로 하나하나가 사실 배터리처럼 장전이 돼서 12개의 모듈이 이제 한꺼번에 하나의 사이트에 장전이 되면은 거의 한 1기가와트, 기존의 대형 원전만큼 사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그 발전소도 될 수 있고 훨씬 더 작은 발전소도 될 수 있는, 이렇게 모듈형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거에 따라서 작은 발전소가 됐다가 큰 발전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이 SMR을 미국에서 지금 개발을 하였고 인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제 표준 설계 인가를 거의 다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로 하나하나당 그 장전되어 있는 해결료량이 작다 보니까 사실은 원자로에서 아무리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이 발전소 부지 밖으로 방사능 물질이 배출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발전소 부지 바로 옆에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미국 인허가 기관에서 사실은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아주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공항이나 마치 박물관처럼 이런 멋있는 건물을 지어도 충분히 그 안전성도 다 확보되면서 주변에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청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SMR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이 SMR 개발에 아주 열심인데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창립을 해서 사실 처음으로 이 원자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 최초의 원자로가 있는데 그 원자로 기술을 아주 첨단 기술로 다시 무장을 해서 이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대형 기업과 이제 대기업과 같이 손을 잡고 이 나트륨 원자로라는 것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나트륨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이 기존의 그 뉴스케일과 같이 소형 모듈 원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기술도 같이 갖고 있어서 훨씬 더 재생에너지 에너지까지 함께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SMR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사용 후 해결료도 많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기술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이 미래지향적인 SMR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빌 게이츠가 또 하나에 투자하고 있는 원자로 중에 하나는 이 선박 추진형 원자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박의 미래형 엔진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 각각의 실린더마다 해결료가 장전되어 있습니다. 또 해결료도 고체 해결료가 아니라 액체 해결료를 사용하는 이런 미래형 SMR을 현재 개발 중인데,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SMR의 활용처 중에 하나가 선박 추진형 엔진으로 SMR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개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SMR이라는 것은 원자력 잠수함이나 원자력 항공모함에서처럼 이미 해양에서 충분히 검증된 기술인데 그동안 민간 선박 추진으로 쓰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기술을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같이 투자를 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원자력이 사실 앞으로 단순히 전력 공급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방면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SMR의 선두주자가 사실 놀랍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7년부터 사실은 이 스마트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각각의 기기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 분리돼서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됐다면은 스마트의 경우에는 이 기기들이 다 소형화돼서 컴팩트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압력 용기에 설치가 되고, 그래서 건설이 아니라 이제 설치 형태로 바뀌는 아주 그런 뛰어난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찍이 2010년대 초반에 사실은 우리가 표준 설계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 개발한 수준까지 사실 수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SMR의 선두주자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후속으로 지금 최근에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산학연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혁신형 SMR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형 SMR은 스마트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뉴스케일보다도 훨씬 더 뉴스케일만큼의 안전성을 가지면서 훨씬 더 다양한 곳에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런 SMR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혁신형 SMR은 유연성, 안전성, 경제성을 강조를 해서 특히 재생에너지와의 어떤 상보적 관계,
즉 과잉 공급, 과소 공급을 이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게끔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안전성 또한 뉴스케일을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 부지 바로 옆에 살아도, 즉 동네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진다고 해서 전혀 혐오 시설이 아니고 이게 마치 주민들의 복합 공간처럼 보일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처럼 보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안전성이 극대화된 이런 미래형 그런 에너지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장, 이런 에너지 생산 시설이 이제 혁신형 SMR이 되었는데, 이 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수생산 역할까지도 같이 할 거로 보여서 사실 이 미래의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실 SMR들을 보면은 SMR들이 결국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와 건설이었다면은 이 SMR은 이제 설치형으로 가는 게 되는 건데요. 마치 에어컨 설치하거나 TV를 설치하듯이 이제 대부분의 제작이 공장에서 끝나고 제작이 끝나고 이제 현장에 가서 설치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SMR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상을 이용해서, 또는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 1등 기술 중에 하나 조선 해양 기술인데, 이런 해양 기술을 이용을 해서 SMR을 한 번에 이 항구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운전을 시작하고 있는 KLT-4S라는 러시아의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지선에 탑재를 해가지고 이미 항구에 한 번에 다 이동을 해서 설치돼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에도 ACPR이라는 원자로를 바지선에 또 선박에 탑재를 해서 발전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추진형이 아니라 사실은 에너지 공급을 하는데 한 번에 그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항구 도시에 가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원자로들이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톨콘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업체와 같이 이 인도네시아에 이런 그 미래형 원자력 발전소를 해양 부유식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걸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독자적으로 반디라는 이런 해양 설치형 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이 현재는 육상 설치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아까 빌 게이츠 사례에서 보듯이 선박 추진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항구 도시에 우리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해양 설치형 SMR 개발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제 발표를 말씀드린다면은, 이 SMR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력 공급을, 기존의 대형 원전이 하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인 과소 공급이나 과잉 공급을 우리가 보완해주는 기술로 일단 먼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기존에 이 탈탄소를 가기 힘든 교통 분야, 특히 선박 추진과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원자력을 이용을 해서 선박 추진뿐만 아니라 또는 해상 발전까지도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SMR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해수 담수화, 그다음에 공정열 제공, 수소 생산 등 우리가 산업 분야에서 탄소를 쓰지 않고 수소 경제를 우리가 창출하거나, 그다음에 산업 분야에서 탈탄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적 기술이 SM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탄소 중립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할 기술이 SMR로 보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SMR 기술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계속 이런 SMR 분야에서 그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 중립을 가는 데 있어서 SMR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듣고 보니 지구온난화가 닥쳐도 소형 원자로 SMR이라면 걱정 없겠네요. 정말 기대돼요. 그래, 꿈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우리 SMR 개발 성공할게. 소형 원자로 SMR 파이팅! 파이팅!